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그 순수했던 마음,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이름, 그 사람을 50년 만에 다시 만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보내주신 사연인데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이 뭉클해지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입니다.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아내와는 5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저는 혼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50년 전 제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이야기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는 시골의 작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셨죠. 그 사람은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름은 순이었어요. 언제나 웃을 때 보조개가 예쁘던 소녀였죠. 키는 작았지만 또렷한 눈에 맑은 웃음소리가 교실 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한 건 2학년 봄이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공에 맞아 넘어진 저를 부축해준 게 순이었거든요. 그때 그녀가 괜찮아? 라고 물으며 보여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응, 괜찮아. 고마워. 그게 우리가 나눈 첫 대화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녀가 자꾸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의 사랑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했지만 교실에서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빨개졌죠. 저는 매일 일찍 학교에 가서 그녀의 책상을 닦아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면 모르는 척 제자리에 앉아 있었죠. 순이는 깨끗한 책상을 보며 의아해했지만 누가 그런 건지는 모르는 듯 했어요. 점심시간엔 함께 운동장을 걷기도 했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간신히 생활비를 벌어오셨습니다. 반면 순이네 집은 그래도 조금 나은 형편이었어요. 아버지가 면사무소에서 일하셨거든요. 그 시절에는 공무원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직업이었으니까요. 3학년이 되자 순이의 부모님은 그녀에게 서울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서 대학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군대에 가야 했고요. 순아, 서울 간다고? 응,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쩔 수 없어.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학교 뒤편 작은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순아, 응, 나 너 좋아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있다가 대답했어요. 나도 너 좋아해. 그 순간 세상이 온통 장밋빛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 가서도 나 기억해 줄래? 당연하지. 너도 군대 가서 건강하게 있어. 편지 써도 될까? 그럼 꼭 써줘.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다고 말이에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순이는 이미 서울로 떠난 후였습니다. 졸업 사진에도 그녀는 없었어요.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헤어진 겁니다. 저는 졸업 후 바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1970년대 군 복무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편지를 쓸 여유도 마음도 없었죠. 몇 번 편지를 써보려고 했지만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설령 알았다 해도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난한 농촌 청년이 무슨 말로 서울에서 공부하는 그녀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겠어요. 제대 후 저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며 살았죠. 그러던 중 중매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착하고 현실적인 여성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한 번은 순이가 궁금해서 안절부절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고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농사일만으로는 생계가 힘들어서 나중에는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했어요. 아내와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딸은 간호학과에 진학시켰습니다. 빚을 내가며 뒷바라지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0년 전 아내에게 큰 병이 찾아왔습니다. 암이었어요. 3년간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날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없이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리고 혹시 옛날 그 사람 생각날 때가 있어도 괜찮아요. 나도 가끔 첫사랑 생각하곤 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저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내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안부를 묻고 명절에 얼굴을 보이는 정도였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집 근처 경로당에 나가기도 했지만 친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할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 나날들이 5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끔 순이가 생각났지만 그저 아름다운 추억 속의 사람으로만 여겼어요. 아마 그녀도 어딘가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이었어요. 여보세요, 김철수 씨 맞죠? 저 박영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아, 영수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졸업 50주년 기념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참석하실 수 있어요? 동창회라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몇 번 동창회가 있었지만 아내 간병 때문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누가 온다고? 지금까지 연락된 사람이 15명 정도 돼요. 아, 그리고 순이도 온다고 했어요. 순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거든요. 순이가 온다고? 네,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최근에 고향 근처로 이사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분이 작년에 돌아가셔서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반가움과 설렘,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동창회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면도도 더 꼼꼼히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의 늙은 얼굴이 보였지만 왠지 마음만은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의 작은 한정식집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많이 늙어서 처음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철수야, 영수야, 오랜만이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는데 문득 입구 쪽을 보니 한 할머니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 미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순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순이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잠깐 멈춰서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보조개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제 가슴은 20살 소년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이야. 철수야, 순아 맞지? 서로 확인하듯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많이 늙었죠? 아니야, 여전히 예쁘네. 정말 그랬어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순이는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동창회는 시끌벅적했지만 저와 순이는 마치 따로 떨어진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자꾸만 순이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서울에서 계속 살았어? 응, 결혼해서 쭉 서울에 있었어. 남편이 회사원이었거든. 자녀들은? 아들 둘 있어.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고. 너는? 나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역시 다들 출가했지. 담담하게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남편분은 작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너는? 우리 집사람도 5년 전에. 서로 혼자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순이가 제게 말했어요. 철수야, 시간 있으면 차 한 잔 더 할까? 제 마음은 이미 답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조용한 다방으로 갔습니다. 요즘은 카페라고 하죠? 그 시절 우리가 자주 가던 곳과 비슷한 작은 찻집이었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으니 정말 어색했어요. 50년 동안 쌓인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러게, 꿈만 같아. 순이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서울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어. 친척집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집이잖아. 눈치 보이고 그래서 빨리 시집 가야겠다 생각했지. 그녀는 20대 초반에 서울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했다고 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했다기보다는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 그런데 가끔 너 생각이 났어. 특히 봄이면 더 그랬지.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날이 봄이었잖아. 제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농사일의 고단함, 가게 운영의 어려움, 아이들 교육시키느라 고생한 이야기까지. 나도 마찬가지야. 바쁘게 살았지만 너를 완전히 잊은 적은 없었어. 봄에 벚꽃이 피면 너와 함께 걸었던 운동장이 생각나더라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로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해도 될까? 그래, 뭔데? 나 결혼한 후에도 가끔 너를 그리워했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 순이의 이런 고백에 저도 숨겨두었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도 그랬어.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는 내 마음속에 늘 살아있었어. 첫사랑이라는 게 그런가 봐. 우리는 서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만난 부부였지만 나름대로 충실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겪었던 일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어요. 순이는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고생한 이야기, 작은아들이 해외로 나가서 외로웠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농사가 잘 안 되어 빚을 진 이야기, 아내가 병원비 때문에 걱정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너도 그랬겠지만 그게 우리 세대의 삶이잖아. 서로를 위로하며 공감하는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순아,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그때 서울 가기 전에 나한테 한 말 진심이었어?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50년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그래. 그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게 맞는 건지,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걱정도 됐거든요. 하지만 순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공원을 걷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함께 있으면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자주 만나다 보니 딸이 눈치챘어요.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결국 순이와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라더니 이내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버지도 외로우셨을 텐데 좋은 분과 친구가 되신 거 잘된 일이에요. 순이도 자식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나중에는 지지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함께 시장을 보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가끔은 서로의 집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했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봄날 벚꽃이 피던 날이었는데 순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철수야, 혹시 그때 우리가 어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결혼했겠지? 그러게. 그럼 50년 동안 함께 늙어갔을 텐데. 순간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순이와 함께 살았다면 어떤 삶이었을까? 물론 가정이지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단풍 구경을 갔을 때였어요. 순아,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 옛날 그 사람 생각해도 괜찮다고 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아내도 알고 있었나 봐. 순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도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 너도 젊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 추억까지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라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각자의 배우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순이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소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순이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했어요. 순이는 상추와 깻잎을 잘 기르더라고요. 저는 토마토와 고추를 맡았고요. 또 나이가 있다 보니 서로의 건강을 챙기게 되더라고요. 철수야, 약 먹었어? 응, 먹었어. 너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맞아, 같이 갈래? 병원에 함께 가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검사 결과를 함께 들었어요. 가족보다도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저 좋은 친구로 지냅니다. 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나이가 많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특별한 사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 인사를 하고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눠요. 가끔은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날이 좋으면 산책을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시대의 사랑은 기다림이었어요. 편지를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이 더욱 깊어졌죠. 지금은 모든 게 빠르고 즉석에서 이루어지니까
기다림의 설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순이와 다시 만난 후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는 후회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랬다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50년의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만남이 더욱 값진 거죠. 철수야, 난 후회하지 않아. 우리 각자의 삶도 의미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선물 같거든. 순이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예전에는 늙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몸이 약해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순이와 함께 지내면서 나이 들매 다른 의미를 발견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맞아. 젊을 때는 별거 아닌 일에도 화내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고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순아, 난 평생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늘 궁금했어. 순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50년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도 그랬어. 서울에서 잘 지내나 행복한가 매일 생각했어. 우리는 그 밤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가 겪었던 힘든 순간들, 기쁜 순간들을 모두 나눴습니다. 순이는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철수야, 너는 참 잘 살았어. 아내분도 행복했을 거야. 너도 그래.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산 게 정말 대단해.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가끔 순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괜찮아, 순아.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 우리의 관계가 동네에 알려지면서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좋게 봐주셨지만 가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죠.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일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지. 이런 따뜻한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이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요. 홀로 지내시던 김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셨다고 하고 박 할머니는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도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만남이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처음엔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게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봄에는 함께 꽃구경을 다녔습니다. 벚꽃, 진달래, 개나리꽃을 보며 젊은 시절 추억을 떠올리곤 했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고 앉아있기도 했어요. 순이는 여전히 물을 무서워해서 발만 살짝 담그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전 그대로여서 웃음이 났어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이 최고였습니다. 빨갛게 물든 산을 보며 우리도 저렇게 곱게 늙어가는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에서 옛날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난로 앞에 앉아 호박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우리만의 작은 루틴들이 생겼어요. 아침에는 각자 집에서 간단한 운동을 한 후 안부 전화를 해요. 점심은 번갈아 가며 함께 해먹고 저녁 후에는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합니다. 순이와 함께 지내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있을 때는 의욕이 없어서 운동도 잘 안 하고 밥도 대충 먹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철수야,
오늘 걸음수 체크해봐. 와, 8,000보나 걸었네. 너는? 나는 7,000보. 내일은 10,000보 걸어보자. 서로 격려하며 건강 관리를 하니까 훨씬 수월해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혼자 지내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와 순이의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늙으면 사랑할 나이가 지났다는 편견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사랑도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성숙한 사랑만의 깊이가 있어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부모들만 남게 되죠. 그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자식들도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니까 더욱 의미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순이를 다시 만나고 보니 그 시간이 한순간 같기도 해요. 시간이 참 신기해. 50년이 흘렀는데도 마음은 그대로네. 그러게. 진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건가 봐. 이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에 대해, 사랑에 대해,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5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설렘과 순수함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나요? 혹시 다시 만난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만나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혹시 지금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만남은 언제든 가능해요. 꼭 옛사랑이 아니어도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충분해요. 용기를 내서 경로당도 나가보시고 취미 활동도 시작해보세요. 저처럼 뜻밖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